날 따라와요 날 따라와 다같이 날 따라와요. 여러분 날 따라와요. 먼저 서산시 중심에 자리한 서산시청에 찾아가 봤습니다. 오늘은 서산 구경 중 하나인 삼길포항에 가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최근 새로 생긴 명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서산 원도심에서 삼길포항까지 날 따라와요. 새로운 명소를 찾아 도착한 서산 원도심. 시청에서 가까운 곳에 독특한 명소가 생겼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한적한 골목을 따라 도착한 목적지에서 오래된 여관을 발견했습니다. 남양여관? 뭔가 분위기가 신기한데? 새로 생긴 명소가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네. 근데 잘못 찾아온 것 같아요. 여기 여관 아니에요? 저희가 2016년도에 문화도시 사업단 서산에 있거든요. 그분들이 잘 봐두셨다가 여기를 주인께서 부수려고 하는 거를 안 돼! 하면서 막으시고서 여기에다 기록보관소를 만들었습니다. 1970년대 초에 건립된 옛 여관이 이젠 기록 저장 공간으로 변신한 건데요. 서산의 역사를 담은 흑백 사진들이 저마다의 추억과 사연을 품고 곳곳에 전시돼 있었습니다. 이 서산에 살았던 그 원주민분이신가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보면 사진에 옷이 좀 뭔가 옷으로 보이세요? 옛날 그 유치원 아이들이 입는 옷 아닌가요? 맞아요. 아마 문화원에서 콘테스트 같은 거 있죠. 사진 콘테스트 같은 거 했을 때 내신 거를 저희가 갖고 있다가 저희한테 넘겨주셔서 만드는 거거든요. 방해했다는 거잖아요. 객실로 쓰던 공간 하나하나마다 독특한 주제로 전시를 하고 있었는데요. 1970년대 서산 시민들의 일상을 담은 흑백 사진 속엔 많은 사람들이 오가던 택시 승강장과 버스 터미널 등 옛 번화가의 모습도 담겨 있었습니다. 예전에 이 중앙통이라는 곳이 굉장히 좀 번화하고 오가는 사람들도 많았나 봐요. 예, 90년대까지 저희가 여기서 보시다시피 최고로 번화가였어요. 근데 요즘 도시가 다 외곽으로 나가잖아요. 사람들한테 옛 기억도 보여주고 젊은이들한테는 이렇게 번화했던 곳이었다는 걸 보여주고 이런 기록들을 쌓아서 원도심을 더 활발하게 만들자는 취지로 해서 이곳에 기록보관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서산 원도심에 조성된 또 다른 명소를 찾아가는 길, 옛 중앙통을 중심으로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는데요. 아기자기한 점포가 이어진 골목에서 강습도 하고 작업도 하는 색다른 공간이 눈에 띄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서산 원도심 구경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너무 예쁜 공간이 있어서 들어와 봤거든요. 네. 일단 뭐 작업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도자기와 레진으로 아트토이 작업을 하는 작가예요. 그래서 여기 작업실에서 지금 막 작업 중이었어요. 이곳은 바로 서산시 문화도시 사업단에서 시민들의 문화예술 활동과 문화활동 향유를 위해 마련한 시민 상점가인데요. 문화예술 분야의 활동 공간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 거리가 원래는 10년 전만 해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던 그런 거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심지가 조금 벗어나서 이제 사람들이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지만 다른 문화적인 공간을 이렇게 제공을 해주시면서 곳곳에서 문화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상점들이 많이 생겼어요. 문화를 체험하고 이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거리로 거듭나고 있는 것 같아요. 시민상점가는 작업 공간 외에도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갤러리로도 활용되고 있는데요. 주로 시민들이 접하기 쉽지 않은 천안 출신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 들어가기 힘든 그런 갤러리의 틀을 깨고 지금 저희는 이런 서산 시민들이 아무 때나 들어오셔서 차도 한잔 하실 수 있고 이야기도 나누시다 가실 수 있는 그런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턱을 낮춘 편안한 분위기의 갤러리에서 보다 쉽게 예술을 즐길 수 있는 곳. 또한 다양한 원데이 클래스를 통해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좀 자세히 보니까 굉장히 저희 갤러리처럼 이렇게 재미있는 문화 공간들이 하나둘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갤러리가 생겨난 이후로 2개의 갤러리가 더 생겼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원도심 찾아주시면 이렇게 재미있는 공간들 많으니까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시도를 통해 새로운 문화예술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는 서산 원도심. 이번엔 서산 출신 청년 작가들의 작품으로 조성된 벽화거리를 찾았는데요. 약 250m 정도의 거리를 따라 아기자기한 모습으로 동심을 자극하는 귀여운 작품들이 가득했습니다. 오, 여기는 그 건물 벽에 예. 이거 아이들이 참 좋아하겠어요. 예. 귀여워라. 다 예뻐보고 사진도 많이 찍는데요. 신기하게 좀 보는 방법이 있거든요. 어떤 거예요, 그게? AR 기법이라고 그러는데 한번 좀 보실까요? 재밌죠? 와. 어머. 이 작품이 작년에 문체부 장관상을 받은 그 앱입니다. 정말 오늘 서산 원도심 구석구석에서 이렇게 재밌는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는지 오늘 알았어요. 다양한 공간들 많이 볼 수 있으니 언제든지 오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도 옛 추억을 살리고 새롭게 탄생한 서산 원도심 많이 놀러오세요. 놀러오세요. 서산 구경 중 하나인 삼길포항. 서산 앞바다에서 갓 잡은 수산물들이 모이는 수산물 시장부터 찾아가 봤는데요. 지금 제철을 맞은 싱싱한 수산물이 가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삼길포항에 딱 왔는데 네. 여러 가지 해산물들이 있거든요. 네. 요즘 좀 어떤 게 제일 좀 잘 나가요? 요즘에는 우럭이죠. 이렇게 우럭이, 어머. 싱싱한 우럭이. 이게 우럭이에요, 이놈이? 네. 삼길포항에서 제철을 맞은 우럭을 좀 더 싱싱하게 즐길 수 있는 곳, 바로 어선들이 모여있는 선착장인데요. 서해에서 갓 잡은 싱싱한 우럭을 그대로 바닷물에 보관하고 있다가 먹기 좋게 손질해주는 곳입니다. 보이세요, 지금? 이거 팔딱팔딱 뛰는 게 마치 무슨 소리. 싱싱한 소리. 영양도 풍부하고 맛도 좋은 대표 횟감 우럭. 철분과 칼슘은 물론 비타민과 아미노산 등이 풍부해서 여름철 원기 회복에도 도움을 준다는데요. 와, 이렇게 선상에서 떠주신 회를 가지고 왔더니 맛있는 한상 차림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 주인공 우럭을 한번 맛보겠습니다. 먼저 새콤하고 달콤한 초장에 찍어서 한 입 맛봤는데요. 쫄깃쫄깃 탱글탱글한 식감이 역시 일품입니다. 이번엔 상추에 우럭 넣고 마늘, 고추, 양념장 올려서 또 한 입. 제 표정만 봐도 무슨 맛인지 아시겠죠? 고소한데 회가 달아요. 달아. 너무 맛있다. 참 맛있지요. 네. 여기 삼길포 회는 전국에서 진짜 많이들 먹으러 오고 제일 싸고 그거 싱싱하고 아주 달짝지근하고 탱탱하고 참 맛있어요, 회가. 매년 이맘때면 삼길포항에서 우럭 축제가 열린다는데요. 물고기를 가둬서 잡는 전통 어업 방식인 독살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고 합니다. 직접 잡은 우럭은 회로도 또 이렇게 매운탕으로도 즐길 수 있다는데요. 지방 함량이 높아서 매운탕으로 끓이면 생선 특유의 고소하고 깊은 맛이 잘 우러나는 우럭. 얼큰하고 고소한 맛이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축제 때들 많이 오셔가지고 이 맛있는 우럭과 독살 체험해가지고 거기서 우럭 잡아가지고 가서 또 그걸 해 떠서 같이 매운탕 끓여서 먹으면 정말 너무나 환상적이고 맛있어요. 너무 재밌겠어요. 많이 오세요. 많이 오세요. 서산의 역사와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기록보관소와 새로운 문화예술 명소로 재탄생한 서산 원도심부터 여름별미 우럭을 맛본 삼길포항까지 서산의 멋과 맛을 즐긴 하루였습니다. 전남 영광에 자리한 내산서원. 이곳은 조선 중기 학자이자 의병장이었던 강항 선생을 배향한 서원입니다. 자, 차렷 경배. 강항 선생을 기리는 후손과 학자들이 오늘 특별한 여정을 앞두고 강항 선생께 출발을 고합니다.
TV 드라마로 소개된 간양록을 기억하시나요? 정유재란 당시 일본의 포로로 끌려가 직접 보고 들은 일본의 정보를 기록하고 전란에 대비해야 함을 언급한 충절의 기록서. 간양록의 저자가 바로 수은강항. 특히 일본의 성리학을 전파한 유학자로 추앙받고 있는 그가 일본에 남긴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일본의 2대 도시 오사카. 오사카는 항만을 통해 교역과 문호를 개방하며 근대화를 이루고 상업도시로 발전했습니다. 관광지로도 널리 알려진 오랜 역사를 지닌 도시이다 보니 400여 년 전의 역사도 남아 있습니다. 오늘 강항로드 탐험대에겐 평범한 관광지가 될 수 없는 오사카성. 조선시대 우리를 2번씩이나 침략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하고 위세를 부리며 지은 성입니다. 일본이 이 정도의 성을 쌓을 국력이었다면 얼마든지 그 조선을 침략할 수도 있는 그런 그 힘을 가졌다고도 생각했을 것인데 그 당시에 왔던 그 허성이라든가 김성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이런 것을 조선에 제대로 전하지 못했다는 거죠. 아마 수은 선생님은 이걸 보시고 후에 간양록에 나오지만 우리가 대비하지 않으면 또다시 그런 일을 겪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일제 36년 강점기를 다시 겪잖아요. 우리에겐 침략의 원흉이지만 일본인들은 신사를 만들고 동상을 세워 도요토미를 영웅으로 기리고 있습니다. 오사카 성 안에 도요토미의 무기와 갑옷 등을 귀중하게 보관하고 있었고 도요토미가 통치하던 시기 조선 침략에 대한 표기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 도요토미가 일으킨 2번째 전쟁, 정유재란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일본으로 끌려왔고 의병장이었던 강항도 포로로 적국에서 고초를 겪습니다. 아마 강항의 그 마음은 그런 것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갖지 못한 것을 저기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왜 이렇게 인치를 못해서 백성을 제대로 못 다스리고 정말 어떤 10만 양병설이라든지 이런 걸 잘 지켜내지 못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을까 하는 그런 한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포로라는 억압된 환경 속에서도 오사카 성을 위시한 적국의 정보를 수집해 조선 조정에 보내기까지 했던 강항의 애국 충정, 그 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강항 선생의 그 어떤 포로로 끌려온 그 어떤 생생한 길을 걷는 것 같고 우리가 이걸 잘 활용해서 그야말로 제2의 강항이 나오고 또 어떤 민간 교류 차원의 뭔가 국익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길이 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사카 성을 내려와 일본의 옛수도 교토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교토의 중심부에 위치한 도요토미의 신사. 그 신사 앞에 참으로 잔인한 역사의 현장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조선 사람을 죽여 코를 베어보내면 감사장을 주고 그 코를 묻은 이른바 코무덤입니다. 일본은 처음에는요 역사적으로 이건 전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수은강항 선생이 여기에 와서 죄를 모셨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축을 수은 선생께서 여기서 했던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간양록에는 그 코의 숫자가 뭐 5만 개에서 10만 개 정도 된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고요. 일본은 그 스스로도 야만스러움에 부끄러워 차마 코무덤이라고 부르지 않고 귀무덤이라 불렀다는 역사의 현장. 당시 강항도 이 무덤에 와서 제를 올리며 얼마나 가슴이 아렸을까요? 이 무덤이 마음속에 한이 늘 미치지 못했다. 강항은 울분을 삼키며 코무덤을 기록했을 것이고 간양록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의 진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것이 수치스러워서 영원히 감추려다가 강항 선생님의 간양록에 의해서 이것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수은 선생님의 참 공로가 더욱 크고 일본이 참 아무리 이 진실을 감추려 해도 감출 수 없는 것이 진실이 아닌가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정유재란 때 강항이 포로로 끌려온 오즈시. 이 도시엔 그를 기리는 현창비가 있습니다. 그의 학식을 알아본 일본인들이 그를 스승으로 모시고 성리학을 배웠으니
일본에 유교를 전한 강항의 업적을 기리는 마음이겠죠. カンハン先生はですね、日本に対する恨み憎しみがあったはずですね。それでも藤原製菓が教えてくださいと言ったら、その姿に心が動くんですね。その心理というものをね、どんなもんだったか、現在の日本と韓国の状態と合わせてね、カンハン先生がその模範を示しているんじゃないかなと、そんな感じがします。 강항 선생이 전한 유교는 당시 무사사회였던 일본을 문민사회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 당시 남긴 그의 필체를 호즈시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조칠종 나오 바소 조르자입니다. 나는 조한 바를 쫓친다 그런 뜻이고 변제를 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유학자의 기계를 그대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강항 선생이 암기해 필사한 주자학 관련 서적은 일본 내각문고에 보관돼 있고 글씨를 팔아 귀국 비용을 벌었을 만큼 필체가 유려합니다. 저도 서예를 조금 하는데 이런 글자는 보들 못한 것 같아요. 좀 훌륭한 글씨인 것 같아요. 호주시에 있는 오랜 역사를 지닌 금산 출석사, 선생과 인연이 깊은 곳입니다. 강항은 이 절의 승려 카이케이와 필담으로 한시를 나누고 학문을 논하였습니다. 깊은 학식의 예우를 받던 강항은 출석사의 승려들을 통해 얻은 지리며 관제가 기록된 문헌들을 필사해 조선으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있었던 카이케이 호닝이라고 하는 그 승려 때문에 오늘날의 수훈 선생이 계셨고 또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계기가 됐습니다. 포로의 신분으로 고초를 겪는 와중에도 조국을 향한 충정을 불사르던 강항 선생. 당시 승려들의 뒤를 이어 출석사의 승려들을 통해 강항 선생의 이야기가 대대로 전해지고 있다는데 오늘은 강항의 고향에서 온 탐방객들을 위해 출석사가 강항 선생의 제를 올리며 오랜 인연에 대한 성의도 보여줬습니다. 서슬퍼런 적국의 칼 앞에서도 애국 충정의 대의를 꺾지 않고 선비정신을 실천한 유학자 강항. 선생의 기계에 감복한 일본인들의 도움으로 조선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그는 일본에서 보고 들은 것을 정리한 간양록을 남겼습니다. 이제 강항 선생은 이제 일본에다가 이제 유교를 전파한 것 이외에도 이 조선에 대해서 크게 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이 일본에 와서 조선 선비의 기계를 꺾지 않고 2년 8개월 동안 그야말로 꿋꿋하게 사대부 정신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간양록을 이 공직자라면은 꼭 한 번은 필독서로서 읽어봐야 될 그런 그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포로로 있으면서 성리학을 전수하며 일본의 근대화의 뿌리를 만들어줬지만 침략이 반복되지를 않길 가슴 절절히 바라며 간양록을 써내려갔을 강항. 그럼에도 다시 한번 일제강점기를 겪은 우리에게 간양록은 오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음을 묻습니다. 학자로서 애국자로서 걸었던 그 길을 따라 400여 년 전 역사를 확인하고 돌아온 특별한 여행이었습니다. 신입의 길은 언제나 험난한 법. 쏟아지는 졸음의 실수 연발. 조선시대 신입사관 구혜령이 있었다면 춘천 MBC에는 수습사원 노지연이 있다. 수습사원 이조 지각 대장이죠. 출발 시간이 넘은 시각 왜 안 보여? 주인공은 늘 마지막에 등장하는 법이다. 이거야. 알랄라 화났다. 이제야 오네. 헛돌 더 빨리 뛰어. 지금 7시 10분인데? 왜 늦었어요? 붐댕이세요? 아야, 왜 나한테 화풀이야? 그래도 우리 신입 앞날에 꽃길을 깔아줘야지. 세지도 말고
신입 아나운서를 아침 일찍부터 뛴걸음시킨 이유, 바로 이곳에 오기 위해서이다. 홍천군 동면에 위치한 천년고찰 수타사. 일찍 일어난 새는 먹이를 잡고 일찍 찾아오는 사람은 특별한 풍경을 볼 수 있다는 수타사에 걸어 들어가고 있는데 너무 좋네요. 아침에 비도 살짝 와가지고 이 뭔가 차가운 공기에 좀 더 신선한 아침에 사실 좀 늦었잖아요. 이 변명을 하는 게 아니라 잠이 안 와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오늘 어떻게 하면 촬영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내 괴롭히면 오히려 당하고 있어요. 두분 삐져가지고 가는 거. 작가님! 어색한 분위기 속에 깜짝 등장한 숲속 친구. 와, 이게 얼마 만에 보는 다람쥐야? 쉿, 놀랄 수 있으니까 조용히요. 너무 귀엽다. 에헤이, 참 신입 분위기 다 깨네 진짜. 하다 보면 나아지겠죠. 원래 누구나 다 처음엔 있는 거랍니다. 처음인 게 참 많은 신입 아나운서. 어서 와요. 수타사는 처음이죠? 신라시대의 원효대사가 창건한 수타사는 보물인 월인석고와 수타사 동종 등 귀한 문화재가 보존되어 있는 명서 지방의 명창. 뿐만 아니라 공작산 생태숲으로도 아주 유명한 여행 명소. 특히 수타사 입구에 위치한 연지는 7월을 맞아 요즘 그 경치가 절정에 이르렀다는. 와, 인락이 있다면 이런 풍경이 아니. 여기 집에 가기 전에 셀카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세상에나 이렇게 빼곡하게. 이른 아침 아무도 모르게 살포시 꽃봉오리를 연다는 연꽃. 신입, 이렇게 멋진 풍경 보니까 뭐 느껴지는 거 없어? 피디님 그렇지 않아요? 공감하지 않으세요? 약간 상추쌈 삼겹살 구워 먹고. 얼떨결에 상추쌈 취급을 받았지만 뿌리부터 씨앗까지 버릴 게 하나 없는 연꽃. 꽃이 피는 시기가 짧기 때문에 이 무렵이면 연꽃을 감상하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줄을 잇곤 한다. 꽃의 개화 시기는 그럼 언제쯤이에요? 7월에서 8월이 개화 시기고요. 한번 피면은 연속으로 3일 정도 유지가 되고 밤에는 오그리고 낮에는 펴요. 그래서 연꽃을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은 6시부터 11시로 잡고요. 더 매니아층 계신 분들은 비가 온 뒤에 물방울이 많이 맞춰 있는 걸 보려고 비가 살짝 내린 다음에 찾기도 한답니다. 오늘 또 마침 아침에 비가 왔잖아요. 잘 찾아보면 품속에서 옥구슬을 찾을 수 있다는 말씀. 뭔가 슬로우 모션으로 찍어야 될 것 같은, 그쵸? 남양 특집 찍는 줄 알았어. 우선 진짜 아침이니까 또 비가 온 후니까 상쾌하다는 느낌은 누구든지 가질 것 같아요. 연꽃을 사뿐히 내려앉고 싶은 생각? 연잎이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여기 공작산 생태숲 오니까 어때? 너무 좋아. 나도 일찍 일어났다? 나도 일찍 일어났다? 계속해서 다음 꽃길을 찾아 이동하는데 그새를 못 참고 자는 거야? 잠 깨란 말이야. 엄청 좋은 곳에 왔단 말이야. 북한강 상류 춘천호에 위치한 또 다른 연꽃 세상. 화천군 하남면의 서우지리 연꽃 마을이다. 연체험관에 들어가 보니 현장 학습 나온 초등학생들이 가득한데 향기로운 연잎차와 함께 다도를 배웁니다. 아유, 어른스러워라. 우리 신입도 여기서 좀 배워야겠어? 연꽃이 가장 예쁘게 피는 계절이고 또 화천 하면은 호수에 맞아요. 항상 그 아이들에게 그런 화천에 대한 그런 교육을 바로 알기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오늘 연꽃단지 체험을 하고. 상추쌈 아니죠. 연잎은 이렇게 연잎밥을 해먹는 게 가장 맛있다고요. 쉽지? 밤 나오니까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변하는 노지연 아나운서. 가을에 수확해 잘 숙성시켜놓은 연잎은 밥에 은은한 향이 배기해주고 항균 효과가 있어 여름에도 잘 상하지 않게 한다. 찜통에 푹 찐 연잎. 어디
맛 좀 한번 볼까? 어디 먹어보자. 직접 만든 거 진짜 맛있다. 장난이 아니었구나. 아, 너무 배부르니까 졸리고 막 나른해지는데. 여기 낮잠 장소 딱이지 않니? 여기가 지금 양쪽으로 굉장히 든든한 게 오른쪽은 연꽃 단지고요. 왼쪽으로는 광활한 북한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춘천호의 명소가 된 연꽃마을. 오래전 이곳은 강물을 타고 떠내려온 부유물이 지저분하게 쌓여 마을 사람들의 인사를 찌푸리게 했다. 하지만 연꽃을 가꾼 후 춘천호에서 가장 향기롭고 아름다운 마을로 재탄생. 아이들에게 최고의 자연 학습장이 되었다. 그림 같은 풍경에 절로 감탄하게 되는 대자연의 작품. 실제로 서울시의 연꽃단지는 다른 곳보다 인공적인 관리를 최소화해 많은 생물들이 안심하고 어우러져 살아가는 생태계의 보고가 되고 있다. 여기가 바로 살아있는 교과서. 얘들아, 저기 좀 봐. 우리 가족도 놀러 왔나 봐. 물닭, 파랑새, 흰뺨, 검둥오리 등 새들의 천국이다. 아이들에겐 교육의 장, 어른들에겐 힐링 타임. I lived in 유학파 수습사원 영어 인터뷰 테스트 한번 들어갑니다. 오늘 여기 이렇게 연꽃 보러 왔잖아요. 또 체험도 이렇게 직접 해보니까 어떠세요?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워요? 네. 처음이라서 너무 아름다워요. 네, 기분이 좋아졌어요. 기분이 좋아졌어요? 네. 탁 트인 춘천호가 마음에 드는지 유난히 크고 아름답게 피어난다는 서울지리 연꽃. 데크에 올라가 사진을 찍으면 연꽃으로 둘러싸인 인생샷을 건질 수 있다. 노지연 아나운서 방송 카메라 제쳐놓고 자기 스마트폰으로만 찍는 거 딱 걸렸어. 전국의 사진 동호회에서도 이곳은 출사 명소. 취미로 지금 찍으러 오신 거예요? 제가 솔직히 여기 온 지가 15년 전 제가 제일 먼저 여기가 사진 찍었는데요. 여기가 제가 한마디 할게요. 연꽃이 대한민국에 이 연꽃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꽃이 무늬가 달라요. 흰 연꽃도 기가 막혀요, 저기. 흰 연꽃 딴 하나 달라요. 네. 그래서 제가 해마다 찾는 이유도 그 있고 이것 때문에 무조건 옵니다, 저는. 사진 작가들을 반하게 만든 서울지리 연꽃의 매력. 확실히 크기도 크고 색깔도 선명하다. 이야, 초화질 UHD 같네. 와우. 여기는 진짜 예쁜 꽃이 많이 폈네요, 그렇죠? 서울시의 연꽃길은 춘천호를 따라 걷는 수변 복원길과 연결되어 있어 명품 걷기 코스로도 각광받고 있다. 이쪽은 강가다 보니까 하천부질해서 시설물을 많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곳은 잘 설치되어 있는 데크길 같은 게 없거든요. 대신 건강에 좋은 흙길들이 있어서 흙길을 따라서 걸으면서 운동을 하고 가시기도 합니다. 7월은 연꽃의 계절. 초록빛 바다처럼 아름답게 넘실대는 연꽃 명소가 당신을 부른다. 싱그러움이 피어나는 여름. 아침 이슬 머금은 수줍은 얼굴을 만나고 싶다면 홍천 수타사와 화천 연꽃마을로 찾아오세요. 아차, 아침 일찍 오세요. 먹는 소리까지 상큼한 그 이름 자두. 지금은 제철 맞은 의성 자두가 한창. 달콤달콤 진짜 맛있다. 맛있다, 자두. 새콤달콤 상큼한 맛이면 맛, 아삭한 식감이면 식감. 한 입 베어무는 순간 입안에 팡팡 터지는 과즙까지. 여름철 입맛 사냥꾼 의성 자두가 떴습니다. 제철 맞은 자두 맛보러 의성 봉양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탐스러운 자두가 익어가는 이 계절, 경북 의성군 봉양면 일대를 붉게 물들인 여름의 맛 자두. 특히 이곳 의성군의 자두 생산량이 전국 생산량의 22%를 차지할 정도로 자두 생산에 있어선 의성이 으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진짜 너무 이쁘다. 야, 여기서 이래 보니까 더 이쁘다. 아, 너무 단스럽다. 자두밭 곳곳엔 주말을 맞아 체험에 나선 관광객들로 인산이네. 저마다 분주한 손놀림을 쉬지 않는데. 우리는 다 식구들이 좋아하거든요. 딸이 또 애기도 있고 해가지고 챔도 할 겸 자두도 좋아한 거 좀 구입도 하고 딸 겸 그렇게 왔어요. 달콤하고 쉬고 막 달고 그래요. 예. 아삭하고 아주 좋아요. 특히나 달고 아삭한 자두로 유명한 의성군 봉양면, 옛지명 도리원이란 이름에서도 자두의 고장임을 알 수 있다고요. 도리원의 리자는 오얀 리자로 오야 애추, 예전 말로 애추고 자두입니다. 자두는 지명에서도 이렇게 나타나듯이 봉양의 자두는 오래전부터 재배되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두꽃이 많이 피어 도리원이란 지명을 가졌던 봉양면의 자두는 비옥한 혈암토에서 자라고 있는데요. 농민들의 정성과 천혜의 자연 환경이 만났으니 자두 맛이 좋을 수밖에요. 첫째 조건으로 땅이 좋습니다. 땅에는 게르만 성분이 있어 의성 마늘이 유명하듯이 봉양 자두가 유명합니다. 그리고 강우량이 적어 당도가 높습니다. 주렁주렁 탐스럽게 맺힌 자두. 올해도 풍년일세 풍년이야. 아니 근데 이렇게 많이 따가서 어떻게 다 드시려고 그러세요? 동네 이웃들이랑 나눠 먹고 잼도 만들어서 먹고 청도 만들어서 먹으려고요. 그렇습니다. 모름지기 좋은 건 두고두고 먹고 나눠 먹는 것이 제맛이겠죠. 껍질이 반질반질 윤기가 나고 과육이 단단한 자두가 진짜 맛있는 자두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껍질에 윤기가 흐르고 과육이 단단한 봉양자두가 으뜸이라는 말씀. 이건 따는 재미도 있었고 촉감도 좋고 그다음에 알도 크길래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계속 먹으면서 땄습니다. 네, 너무 재밌었어요. 날씨도 좋고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 도시에선 볼 수 없으니까 이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또 왔어요. 봉양자두는 산지에서 먹는 맛도 맛이지만 즐기는 맛을 빼놓을 수가 없죠. 이번에 그 의성자두 체험 행사는 의성자두의 우수성을 알리고 우리 국민들이 의성자두를 드시고 건강도 또 유지하시고 또 즐거움도 느낄 수 있게 특히 어린이를 중심으로 해서 자두 체험 행사에서 또 저렴한 가격으로 자두를 따는 체험 행사 그리고 맛보는 행사 또 그리고 가공 잼이라든가 또 자두 빵 등 가공 행사도 이렇게 하셔서 우리 국민들로부터 의성자두 사랑받는 그런 행사로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벌써 10회째 전국의 자두 매니아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봉양자두 체험 행사. 오늘 자두의 변신은 무죄. 다양한 요리를 통해 자두를 더욱 맛있게 즐기는 법이 있다고 하죠. 매년 만드는 자두잼이 있고요. 네, 자두 주스하고 자두 쿠키, 자두 빙수 그리고 자두 막걸리가 있습니다. 당도가 높고 과육이 단단하기 때문에 전국 최고의 품질 자랑하는 의성 자두. 비타민이 풍부하기 때문에 피로 회복에 좋은 건 물론 노화 방지, 피부 미용, 다이어트까지 책임지는 팔방 미인이라고요. 자두 맛 그대로 새콤달콤. 그래 맛있네. 자두는 비타민 D가 많아서 일단 섬유질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피부에도 좋고 그리고 페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변비가 있으신 분이 먹으시면 참 좋습니다. 더운 여름 입맛 사냥꾼 자두. 그냥 먹어도 맛있는 의성 자두를 이렇게나 다양하게 즐길 수가. 시원하게 들이켜는 자두 주스 맛 짜릿하고요. 더위까지 물리치는 자두 빙수에 달콤한 자두 쿠키, 자두 막걸리까지. 자, 이번엔 자두 빨리 먹기 대회로 좀 더 즐겨볼까요? 나 무조건 1등이야. 무조건 1등. 무조건 1등. 1등 하자. 1등 가자. 자, 하나, 둘, 셋, 출발. 보기만 해도 입맛에 군침이 고이는 새콤달콤 의성 자두. 상큼한 맛도 좋지만 몸에도 너무 좋다고 하니 여름 내내 두고두고 즐겨보는 것도 좋겠죠? 입에서 다 드시니까 1등! 네, 너무
맛있었고 행복했어요. 이거 게임하면서 자두를 먹어보니 너무 맛있어서 경매할 때 좀 사가서 가서 친구들하고 나눠 먹어야겠어요. 현지에서 갓 딴 과일이 뭔들 안 맛있겠냔마는 이곳 의성 자두는 일교차가 크고 강수량이 적은 천혜의 자연 환경에서 자라 더욱 진한 맛이 일품. 풍년을 맞아 옹골찬 자두, 보기만 해도 춤 사이가 절로 나오네요. 자, 24번 제품, 자, 3만부터 시작합니다. 3만. 그거와의 3만 그래. 그거와의 3만 갑니다. 3만, 3만 5천, 3만 5천, 3만 5천 좋아. 품질 좋은 의성 자두 중에서도 최상의 자두가 모여 각축전을 펼치고 있는 경매 현장. 낙찰가는 올라가도 질 좋은 의성 자두를 갖겠다는 불굴의 의지. 결국 득템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장모님하고 또 저희 아버지 어머니 그렇게 드리고 또 저희 집사람하고 먹으려고 이렇게 장만했습니다. 돈을 떠나서 또 축제 분위기다 보니까 이렇게 해야 또 흥을 돋굴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구매를 하게끔 되었습니다. 과즙이 팡팡, 상큼함이 팡팡. 여름철 보약으로 불리는 새콤달콤 제철 자두. 비옥한 의성 토양에 키우고 천혜의 자연 환경에 물들인 의성군의 자랑거리 봉양자두. 산 좋고 물 좋은 의성에서 자라 믿고 먹을 수 있는 봉양자두. 새콤달콤한 여름의 빨간 맛 많이 사랑해 주세요.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하고 날개를 달아주는 시간 2019 경상북도 교육청 직업교육 박람회가 경주에서 열렸습니다. 되게 다양한 직업들이 있다는 것을 좀 알게 된 것 같고 직업 정할 때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글로벌 인재가 되기 위한 기회부터 취업 준비 상담과 다양한 기업체의 현장 면접까지 미래를 위한 모든 정보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2019 경상북도 교육청 직업교육 박람회, 그 현장으로 함께 가시죠. 우리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 그들을 위해 경상북도 교육청이 나섰습니다. 어떤 행사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아침부터 열기가 대단합니다. 그렇죠. 행사의 취지 어떤 행사인가요? 예, 오늘 박람회는 우선 우리 아이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또 기업체에게는 좋은 인재를 뽑을 수 있는 채용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0개 기업체에서 나왔습니다. 1,200명이 현장 면접을 할 생각이 예정이고요. 여기 700명이 채용될 그런 예정입니다. 사실 전국적으로 많은 박람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 교육청 직업교육 박람회만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오늘 박람회는 취업과 관련된 여러 행사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 글로벌 현장 학습, 오늘 발대식으로 하는데요. 그동안 1,071명을 해외에 파견해서 70% 이상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50명이 6개국에 파견될 그런 예정입니다. 이번 직업교육 박람회에서는 경상북도 고등학생들로 이루어진 글로벌 현장학습 발대식이 있었는데요. 올해도 6개국 13개 사업단으로 파견될 예정입니다. 글로벌 현장학습 파견 학생으로서 성실히 참여하고 다음 사항을 철저히 지킬 것을 엄숙히 선사합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를 무대로 미래를 준비하는 학생들, 정말 멋있죠?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학생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배움과 도전의 기회를 얻게 될 예정입니다. 올해 발대식에 참가하게 된 구미정보고등학교 김영현 학생, 글로벌 현장학습 대표로 만나볼까요? 글로벌 현장학습을 통해서 해외로 나가게 된 친구가 있습니다. 축하해요. 아, 감사합니다. 예, 어디로 가게 된 거예요? 저는 싱가포르로 가요. 아, 그럼 취업을 하는 거예요? 네, 거기서 취업해요. 야, 어떤 일을 하게 돼요? 거기 가서 호텔이나 식당에서 취업을 해서 거기서 일을 해요. 그러면은 언제 떠나는 거예요? 올해 9월 말에 떠나요. 9월 말. 9월 말이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뭔가 포부가 단단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싱가포르 가면은 영어 열심히 해서 외국인 친구들이랑 할 말 안 할 말 다 하고 싶고 그냥
많은 경험을 쌓고 싶어요. 아마 우리 김영현 학생처럼 가고 싶다는 후배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후배들에게는 어떤 말 해주고 싶을까요? 이게 해외라서 혼자 가는데 두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 가서 친해지고 그러면 되니까 거기 세계에 착한 사람은 많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잘할 수 있겠죠? 네. 화이팅 한번 해볼까요? 같이요? 예,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김영현 학생 그리고 외국으로 나가는 우리 청소년들의 멋진 미래를 위해서 파이팅!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직업교육 박람회를 둘러볼까요? 먼저 둘러볼 곳은 취업준비관. 취업을 위해 필요한 모든 과정을 한눈에 알아보고 배워볼 수 있는 곳인데요. 서류 준비부터 이미지 메이킹, 면접 실습까지 이곳에서 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머리가 짧잖아요. 근데 약간 금융회계 쪽은 언니들도 그렇고 다 말하는 거 들어보면 머리를 길어서 이렇게 묶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머리를 길러야 되나 그것 때문에. 일단은 면접을 보려면 머리 기르는 게 좋아요. 기르는 게 좋고 만약에 단발이다. 그래서 만약에 쪽머리가 안 된다. 그러면은 단정하게 묶고 그다음에 망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망이 딱 나와요. 이렇게만 해도 되고 그래도 단발보다는 이제 그래도 깔끔한. 면접을 앞둔 학생들 아무래도 궁금한 게 많겠죠. 뭔가 진로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한창 이야기가 진행 중이에요. 지금 어떤 부분이 궁금해가지고 이미지 컨설팅 부스를 찾아온 거예요? 이제 졸업을 하게 되면 바로 이제 면접 준비도 해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하면 이미지를 조금 더 좋은 쪽으로 바꿀 수 있을지 궁금해서 오게 됐어요. 졸업을 하고 나서 직장을 얻을 때 나는 어떤 이미지를 갖고 싶다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과가 금융회계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친절하고 그런 느낌? 이제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앞머리가 없는 게 좋고 좀 단정하게 묶고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본인이 잘 모를 것 같으면 이제 다양한 블라우스들 중에서 그래도 흰색 블라우스랑 검정 치마 그냥 기본으로 입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남학생들은 눈썹은 보이게 이제 좀 짧게 앞머리를 올리거나 아니면 이제 잘라서 그렇게 면접장에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취업준비관에서는 면접에 필요한 헤어와 메이크업 노하우도 배울 수 있었는데요. 어떻게 해야 더 단정하고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을지 직접 체험해볼 수 있어서 인기 만점. 집에서 할 때 머리 이렇게 잔머리 못 넘기잖아. 그러면 머리에 뿌리면 잘 안 돼. 빗에 뿌려서 이렇게 봐요. 이게 이런 식으로. 빗에 뿌려서 쓰다듬듯이 이렇게 하면 돼요. 순식간에 면접 메이크업 완성! 뭔가 화들짝 놀랄 정도로 예뻐졌어요. 어때요? 네. 만족해요? 어때요? 네, 만족스러워요. 아, 그래요? 네. 실제로 이렇게 면접에 대한 화장을 해봤잖아요. 메이크업으로. 어떤 네. 점들이 좀 다르고 어떤 걸 배운 것 같아요? 평소에 이렇게 전문적이지 않은 화장만 하다가 이렇게 전문적으로 받아보니까 좀 더 세련되고 멋있는 것 같아요. 예. 사실 요즘 학생들도 가벼운 메이크업 정도는 하잖아요. 어떤 차이점이 좀 있어 보여요? 겉으로만 멋있게 보이는 게 아니고 처음 기초부터 이렇게 잘 가르쳐 주셔서 좋았어요. 일단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잘하든 못하든 뭐 눈썹이든 피부 뭐 비비크림이라도 정리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안 하면은 정말 안 돼요. 꼭 하셔야 되고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립이나 여기 볼터치라고 하죠. 요 컬러 너무 진하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은 네 그걸 또 많이 싫어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만 하고 머리는 거의 뭐 단발이든 뭐든 일단은 묶는 걸 전 추천해드려요. 거의 뭐 어떤 직종이든. 그 외에도 컬러 이미지 컨설팅, 이력서 쓰기 등 취업 준비생이라면 궁금해할 만한 과정을 모두 직접 체험해볼 수 있었는데요. 덕분에 실전에서도 문제 없겠죠? 이번에 둘러볼 곳은 현장 면접관. 전국 각지에서 약 50여 개의 기업이 참여를 했는데요. 실전 같은 면접이 아니라 정말 실전이라는 말씀. 안녕하십니까. 포항여자전자고등학교 박이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어북스의 김미경입니다. 알바를 좀 하셨네요, 그죠? 네. 그림은 뭐 직접 그리셨나요?
이렇게 가져오시는 이거는 전부 기능사 시험 연습한다고 만들었던 것들이에요. 그대로 만들어보는 연습을 한 거예요? 아니면 직접 학교에서 과제를 내줘가지고 내가 이렇게만 디자인 구상을 해서 만든 거예요? 전부 다 구상해서 전부 다 만든 겁니다. 네, 글씨 하나도 전부 다 직접 그려서 만들었고요. 실제 체험으로 이어지는 현장 면접. 좋은 결과 있겠죠? 여느 때보다도 좀 긴장한 것 같아요. 많이 긴장됐어요? 네, 좀 많이 긴장됐어요. 얼마나 긴장됐어요? 제가 연습할 때보다는 더 확실히 실전이 왔다 이 느낌이 딱 들어요. 오늘 이 실전 면접을 통해서 앞으로 내가 좀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것들이 있을까요? 조금 더 노력하고 더 배우고 그리고 이 면접을 통해서 내가 더 디자인하고 싶구나를 느꼈어요. 자신감 있게. 네, 앞으로도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취업을 향해서 열심히. 자신 있어 하는 부분, 각오가 되어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그냥 장난스럽게 보지 않는 면접. 그냥 학교에서 보라고 또는 아니면 내가 단순히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보고 싶었다는 게 아니라 그 의지가 되게 중요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학생들이 정말 너무 진지하거든요. 정말로 희망하는 애들은 데리고 오고 싶은 거예요. 제 학생들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자기가 고민하고 있던 부분들을 진지하게 의논하고 또 어떤 노력을 했다는 거를 이야기해주는 친구들을 보면 1, 2, 3위가 매겨지는 부분들이 사실은 있어요. 그렇게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단순히 스펙이 높고 낮고 나열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일에 대해서 얼마나 애정과 간절함이 있는지 그게 현실적인 우리 채용 과정에서는 큰 알파가 되는군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 박람회에서는 토크 콘서트도 열렸는데요. 취업에 성공한 선배들이 후배들을 위해 귀한 경험담을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본인이 재직 중인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소개해 줄 수 있겠어요? 선배들은 취업 노하우를 공유하고 후배들은 창업활동 동아리 비즈쿨을 통해 다양한 체험 부스를 운영하며 조금씩 꿈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 직업교육박람회와 함께했습니다. 무엇보다도요, 많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적극적으로 즐기고 있는 데에서 와, 멋지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 많은 학생들의 에너지로 여러분들에게 외쳐보겠습니다. 멋진 직업인! 우리 지역의 미래인 경북 청소년들을 위해 아낌없는 지지와 후원이 가득한 곳. 경상북도교육청 직업교육 박람회. 내년에도 기대해 주세요.